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옥신살포는, 옥신이라는 것은 세포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진 밀양원소의 일종이며, 이 옥신살포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양분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착과, 자, 웬만한 꽃눈은 수정이 된다. 자, 물론 꽃가루를 살포해야 수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꽃가루 살포 안 해도 수정이 되는 거냐? 그런데 과수의 특성상 보면, 특히 사과의 특성상 보면 수정은 되더라. 그런데 그 외의 기후 환경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거더라. 수정은 되는데, 웬만하면 수정은 다 되는데, 꽃가루를 안 뿌려도 수정은 되긴 되는데, 쥐약간의 일교차 아니면 저온에 의해서 양수분의 이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낙화 또는 낙과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한 나무의 꽃이 과연 몇 개나 필까요? 1000개요? 몇천 개는 피겠죠. 아무리 줄인다 해도 몇천 개는 피겠죠. 자, 얘들을 양수분 전달을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5개 중에 한쪽으로 모아주는 이런 기능성 자재를 살포하게 되면 결국은 수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5개를 다 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의 개체적인 수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극한의 저온이 되면 이 효과를 보는 것도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웬만해 약간의 서리 피해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정도의 저온 피해를 하더라도 양분을 한쪽으로 모아주면 그만큼 힘의 모아주는 율이 훨씬 높으니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개체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5개가 다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짜리 개체수가 많아지더라. 또 한 가지는 굳이 조중생정처럼 중심화만 고집 안 해도 주변화도 중심화처럼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이유는 빠른 비대를, 초기에 빠른 스타트를 시작시켜 주니까. 자, 요게 사과 농사에서 굉장히 농사 짓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실적으로 농비의 대부분이 초반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초반. 그런데 이때 초반에 인력도 없지만은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시기도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 보니 보편적으로 내가 적기다라고 할 때 SSE 같은 곳에 살포를 해서 이 개체수를 아주 초기에 줄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특정한 자재를 소개를 해야 되는 이 공인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자재를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집행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프레임만큼은 문제는 특정한 자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그러면 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특정한 자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연천에 이미 알고 있고 오래 쓰고 계신 분들이,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천의 지인을 통해서 한번 이런 자재의 종류가 있다니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리를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초반에 세포의 개수를 증겨주는, 한쪽으로 양분을 모아주는 그런 힘을 발현을 시키면 세포의 개수가 빨리 증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초반에 냉해 극복을 위해서 해조 추출물을 살포를 권장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들 하고 계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초반에 개화 이후에 아니면 개화 초기에 해조 추출물 살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해조류 안에 천연 지베레린 함량이 굉장히 높은
자연제제예요. 천연 지베리 함량이 높은 자연제제. 세포의 개수를 늘려, 세포의 크기를 늘려. 결과적으로 동록과 사비가 현저하게 준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세포의 크기나 분열이 지속될 때 동록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혹시 사과 품종을 쭉 놔두면 유독 이 품종은 동록사비가 심하고 이 품종은 동록사비가 현저히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꽃핀 건 같고 냉해봤던 건 똑같은데 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동록사비가 심한 품종들은 초기 비대형이라는 거예요. 초기 비대형. 수정 결정력이 빠르며 초기에 비대 효과가 잘 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초기 비대형들의 특징을 보면 기형과 율이 현저히 적어요. 그 다음에 초기 비대형의 과일들을 일일이 한번 쪼개보세요. 왜 그러냐면 만생종을 갖고 쪼개봐서 씨앗이 5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 또는 3개밖에 없다, 씨앗이 없는 쪽이 비대가 불량하여 기형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자, 중생종인 홍로나 자홍이나 아니면 이 조생종인 사과를 한번 쪼개보세요. 의외로 깜짝 놀랄 겁니다. 씨가 없는 게 태반이요. 있어도 1-2개밖에 없어요. 정형과 자, 품종을 비교해서 만생종만 갖고 씨가 골고루 안 들었으면 정형과 비율이 낮다. 그러면 조생도 쪼개보고서 판단을 했어야지. 조중생종 같은 경우는 씨가 없어도 정형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는 거죠? 그 이유가 자, 수정 결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정 결정. 자, 초기 비대형은 씨앗이라는 것은 초기에 양분을 한번 이쪽으로 모아주게 할 수 있는 땡기는 힘, 스타트의 역할만 하는 거지, 조기 비대형 같은 경우는 양분이 충분히, 씨앗이 양분을 땡기지 않아도 양분이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정형 과육비대를 시킬 수 있고, 심하면 씨가 없어도 과육비대는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만생종 같은 경우는 수정 결정력이 늦으며 만생종 천천히 비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수분의 공급 능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여 기형이 발생한다라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생종조차도 아니면 조중생종조차도 초기에 양분의 전달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의외로 하나씩만 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비대 효과가 좋습니다. 초기 비대가 잘 되면 어떤 효과가 난다고요? 수세 안정화가 빠르다. 결과적으로 꼭지가 굵은 곳에 양수분이 많이 모이게 돼 있고, 초기 비대가 스타트가 빠른 곳이 멀리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양수분의 흐름이 과일, 이게 생식생장적으로 빨리 전환돼요. 영양생장인 이 결과지 아니면 도장지가 생육이 빨리 멈춰지게 된다라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사과는, 특히 만생종인 부사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 능력이 매우 느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느린 품종. 자, 중생종이나 조생종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매우 빠른 품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결과지 짧죠, 도장지 길지 않고 많이 안 생기죠. 만생종인 부사는 결과지 길죠. 만생적인 부사 같은 경우는 도장지도 심하죠. 여름 장마가 되면 2차 도장 엄청나게 심하죠. 그런 이유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전환이 그만큼 늦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개화기에 빠른 영양생장에서 생식장으로 전환을 해줌으로써 수세 안정과 초기 비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착색이 안 돼서 수확이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유는
가을 날씨가 안 좋아요. 특히 가을 날씨가. 전에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온난화 때문에 봄, 가을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 날씨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야 쉽게 숙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영양생장 형태로 유지를 하다 보니 색이 안 나더라, 당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나 이 이른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전환으로서 오히려 숙기에 또는 착색기를 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만큼은 제가 이 한 가지 하나만 척과되는 이런 자재 활용으로서 인건비 줄이세요. 하나만 척과되는 이 자재 활용으로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전환을 빨리 시켜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사과농사의 농비의 최소 3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봄에 적과가 끝나면 넉다운 상태입니다. 체력 방전, 완전히. 사다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갖고서 고소작업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이때 상태면 굉장히 넉다운인데, 연천이나 아니면 강원도 양구의 몇몇 분들은 작년에 이거를 활용해 보니 넘들 도장 적과가 다 끝날 때까지 최소한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까지도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더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혹시 모르죠. 재작년, 작년 약 2년 동안은 이 자재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후 환경이었고, 2020년도, 올해가 2020년도 맞죠? 2020년도 올해는 이 자재와 전혀 맞지 않는 기후일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후와 상관없이, 품종의 특성과 상관없이, 포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특정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자재의 핵심 포인트, 옥신이라는 천연자재. 자, 해조 추출물은 천연 지베린이 함유되어 있는 자재. 여기는 천연적으로 옥신 함량이 높은 미네랄 자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양분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결과는 한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 우세성인 이 사과나무가 하나만 수정시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더라. 그런데 위치상으로 중심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심화가 망가진 이런 꽃눈에서는 주변화를 키워주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 두 개, 세 개가 달리는 그런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타트가 넘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생장, 측지, 결과지의 생육을 빨리 멈출 수 있고 초기 비대를 빨리 시킬 수가 있으며 나중에 숙기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천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원도, 양구나 이렇게 추위가 있는 이런 지역,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착색 때문에 적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적산 온도, 일조량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려면 초기에 스타트를 빨리 결정을 시켜주면 그만큼 열흘이고 보름이고 빨리 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후기에 착색, 경도, 당도 형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자재이며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험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올해 판단을 내년까지 연장을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른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